포르쉐. 1938년 폭스바겐 비트를 설계한 천재 엔지니어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아들 페리와 함께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후 페리는 내가 원하는 스포츠카가 없다면 내가 직접 만들겠다고 말하며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세웠죠. 1963년 9.11의 등장은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 무려 19번이나 우승하며 레이싱계의 제왕으로 군림하게 되었고, 영화 탑건에서 톰 크루즈가 몰던 차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둥근 헤드라이트와 유려한 곡선의 911 실루엣은 60년 넘게 거의 변하지 않았고, 마치 코카콜라 병처럼 한 번 보면 절대 잊히지 않는 디자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페라리처럼 요란하지도 람보르기니처럼 과시적이지도 않지만 코너링에서의 안정성만큼은 독보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포르쉐는 의사, 변호사, IT 대표들 사이에서 조용한 성공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페라리. 1947년 엔초 페레리가 나는 꿈을 판다며 시작한 페라리는 처음부터 레이싱을 위해 태어난 브랜드입니다. F1 무대에서의 독주와 영화 페리스의 해방 속 빨간 스포츠카로 전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되었죠. 특히 2000년대 슈마와 함께한 전설적인 5연패는 페라리를 모터스포츠의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검은말 로고와 강렬한 로쏘 코르사 레드 컬러는 페라리를 대표하는 상징이며, V12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운드는 마치 이탈리아 오페라처럼 예술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페라리는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제한해 희소성을 유지하고 있어 단순히 돈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차로 불립니다. 포르쉐가 실용적인 퍼포먼스를 추구한다면 페라리는 순수 감성과 예술성을 품은 브랜드로 지금도 전 세계 부유층의 궁극적 드림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1904년 영국에서 귀족 출신 찰스 롤스와 엔지니어 헨리 로이스가 손을 잡으며 탄생한 롤스로이스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시작해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1925년 출시된 팬텀이 영국 왕실의 공식 차량이 되면서 왕의 차로서의 상징성을 굳혔고, 1960년대에는 비틀즈의 존 레논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보닛 위 엑스터시의 여신상과 파르테논 신전을 연상시키는 라디에이터 그릴은 100년 넘게 변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브랜드의 위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문을 닫을 때 나는 묵직한 소리는 은행 금고 문 소리라 불릴 만큼 중후하죠. 대부분의 브랜드가 속도와 성능을 외칠 때 롤스로이스는 오직 완벽한 정숙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지금은 전 세계 최상위 0.1%를 위한 궁극의 럭셔리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벤틀리. 1919년 영국에서 월터 오웬 벤틀리가 빠른 차는 좋은 차다라는 철학으로 설립한 벤틀리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겁지만 강력한 엔진을 탑재해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빠른 트럭이라는 별명과 함께 1924년부터 1930년까지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 무려 5회 우승하며 벤틀리 보이즈라는 전설적인 레이싱 팀을 탄생시켰죠. 초기 007 제임스 본드가 소설에서 몰던 차로도 유명하며, 날개 달린 B 로고는 속도와 우아함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실내는 최고급 가죽과 리얼 우드 패널로 마감되어 마치 영국 귀족의 서재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다이아몬드 퀸팅 시트는 벤틀리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입니다. 롤스로이스가 운전기사가 모는 쇼퍼 드리브카라면 벤틀리는 오너가 직접 운전하며 퍼포먼스와 럭셔리를 모두 누리는 오너 드리븐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1963년 이탈리아의 트랙터 제조업자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페라리 250GT의 클러치 문제로 엔초 페라리에게 불만을 제기했다가 트랙터나 만드는 사람이 뭘 아느냐는 무시를 당하자 분노했고, 내가 더 나은 차를 만들겠다며 설립한 브랜드가 바로 람보르기니입니다. 1966년 미우라로 세계 최초의 미드십 슈퍼카 기준을 세웠고, 1974년에는 카운타크로 각지고 강렬한 디자인 혁신을 보여줬습니다.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디카프리오가 몰던 하얀 카운타크가 바로 그 전설적인 모델이죠. 로고의 황소는 페루치오의 황소 자리에서 따온 것이며, 시저도어를 위로 여는 방식도 이 브랜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페라리가 예술적이고 우아한 감성이라면 람보르기니는 날카롭고 공격적인 스타일로 현재는 젊은 부유층에게 성공의 과시라는 의미로 통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창립했지만 2004년 일론 머스크가 투자하면서 진짜 테슬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비전 아래 테슬라는 전기차 혁명을 이끌었고 2012년 출시된 모델 S는 500km가 넘는 주행거리와 스포츠카급 가속력으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17년 모델 3는 대중화의 전환점이 되었고 심플한 T자 로고와 거대한 터치스크린 하나로 조작하는 미니멀한 실내는 마치 스마트폰을 연상시킵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엔진과 하드웨어에 집중할 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에 주력하며 자동차의 개념을 재정의했죠. 지금은 환경을 생각하는 MZ세대와 IT 업계 종사자들에게 미래지향적 선택의 아이콘이자 가장 앞선 자동차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1886년 칼 벤츠가 세계 최초의 실용적인 자동차를 발명하면서 시작된 자동차의 원조 브랜드입니다. 그의 아내 베르타가 남편 몰래 차를 타고 100km 장거리 여행을 감행한 사건은 자동차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일화죠. 1950년대 300SL 거린도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였고 S클래스는 최고급 세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벤츠 타는 사람이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하죠. 세 개의 별 로고는 땅, 바다, 하늘 모든 곳에서의 이동을 의미하며 에어백, ABS 등 현재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는 핵심 안전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BMW가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한다면 벤츠는 편안함과 안전에 집중합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사회적 성공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BMW 1916년 독일 미넨에서 바이에른 항공기 제작소로 시작한 BMW는 1차 대전 후 항공기 제작이 금지되면서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3시리즈 출시로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스포츠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죠.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가 몰던 차들 중 상당수가 BMW였고요.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형상화한 원형 로고는 항공기 제조 역사에서 유래했고 콩팥 모양의 키드니 그릴은 50년 넘게 이어져 온 BMW의 상징입니다. 벤츠가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한다면 BMW는 궁극의 드라이빙 머신을 지향합니다. 뒷바퀴 굴림 방식을 고수하며 정밀한 핸들링과 주행감을 제공하죠. 현재 한국에서는 30-40대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우디 1909년 아우구스트 호르히가 설립한 아우디는 라틴어로 듣다라는 뜻입니다. 호르히가 자신의 성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죠. 이후 1932년 4개 자동차 회사가 합병하면서 지금의 4개의 고리 로고가 탄생했고 이는 각각의 회사들을 상징합니다. 1980년에는 콰트로 4륜구동 시스템을 개발해 기술력의 아우디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1991년 랠리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기술을 통한 진보를 증명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몰던 R8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LED 주간등과 가상 콕핏 계기판 등 혁신적인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해 빛의 마술사라는 별명도 생겼죠. BMW가 운전의 즐거움, 벤츠가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아우디는 첨단 기술을 상징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IT 업계 종사자와 젊은 전문직들 사이에서 기술적 우월감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1937년 독일에서 국민차라는 뜻으로 설립된 폭스바겐은 히틀러가 모든 독일 국민이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자며 시작한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후 영국군이 관리하다가 하인리히 노르토프가 경영을 맡으면서 진짜 성공 스토리가 시작되었어요. 1960년대 미국에서 비틀이 히피 문화의 상징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영화 허비에서 마음을 가진 자동차로 등장한 하얀 비틀은 전설이 되었죠. 동그란 디자인과 뒤쪽에 있는 엔진이 특징인 비틀은 2천만 대가 넘게 팔렸어요. VW 로고는 폭스바겐의 앞글자를 딴 것이고 현재는 폭스바겐 그룹이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기니까지 소유한 거대 자동차 제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골프와 티구안이 유럽차의 입문용으로 인기가 높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감성적 선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랜드로버 1948년 영국 로버 컴퍼니에서 농업용 차량으로 개발된 랜드로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당시 강철이 부족해 선박용 알루미늄으로 차체를 만들었는데 이 덕분에 시간이 지나도 녹이 잘 슬지 않는 내구성이 큰 장점이 되었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생전에 가장 사랑한 차량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에는 레인지로버를 출시하며 럭셔리 SUV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고 영화 007 스카이폴에서
제임스 본드가 몰던 디펜더는 실제로도 영국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초록색 타원형 로고는 영국의 전원 풍경을 형상화했으며 계단은 물론 1m 깊이의 물도 거뜬히 건너는 탁월한 오프로드 성능을 자랑하죠. 포르쉐가 도로 위의 스포츠카라면 랜드로버는 어디든 갈 수 있는 탐험가의 차로 현재는 아웃도어를 즐기는 한국 부유층 사이에서 모험과 품격을 동시에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포드 1903년 헨리 포드가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탈 수 있게 하겠다는 꿈으로 설립한 포드는 자동차 대중화의 아버지입니다. 1908년 모델 T를 출시하며 세계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대량 생산을 도입해 누구나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열었죠. 색깔은 검정색만 있습니다라는 말도 헨리 포드의 철학을 보여주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1964년에는 머스탱을 출시하며 젊음과 자유,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스포츠카로 자리 잡았고 영화 블리트에서 스티브 맥틴이 몰던 초록색 머스탱은 지금도 전설로 회자됩니다. 파란 타원형 로고에 들어간 포드의 글씨체는 100년이 넘도록 거의 바뀌지 않았고 F150 픽업 트럭은 미국에서 40년 이상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오고 있어요. 유럽 브랜드들이 고급스러움을 추구할 때 포드는 늘 서민들을 위한 믿을 수 있는 차를 만들어 왔죠. 현재 한국에서는 머스탱이 아메리칸 클래식을 사랑하는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현대 1967년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며 설립한 현대자동차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출발점입니다. 1975년 첫 고유 모델인 포니를 출시하며 한국 최초의 독자 개발 승용차를 만들어냈고 1986년 엑셀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초반에는 품질 문제로 고전을 겪었죠. 그러나 1998년 외환 위기 속에서도 품질 개선에 집중하며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했습니다. H 로고는 현대와 고객이 악수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며 10년 10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아이오닉 시리즈와 수소차 넥소로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독일 3사가 전통과 프리미엄을 대표한다면 현대는 가성비와 실용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에게는 우리가 만든 자랑스러운 브랜드이자 합리적 선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도요타 1937년 도요다 사키치가 방직기계 회사에서 시작해 아들 기이치로가 자동차 사업으로 확장한 도요타는 개선을 뜻하는 카이젠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1966년 출시된 코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라는 기록을 세웠고 1997년에는 세계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를 선보이며 친환경차 시대를 열었죠. 당시 할리우드 스타들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프리우스를 타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도요타의 세계 타원이 겹친 로고는 고객, 제품, 기술의 조화를 상징하고 도요타 생산 시스템인 TPS는 제조업계의 교과서로 통합니다. 고장이 거의 없는 뛰어난 내구성과 품질 덕분에 고장나지 않는 차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택시와 렌터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며 실속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선택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혼다 1948년 혼다 소이치로가 자전거에 엔진을 달아 만든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혼다는 정밀한 엔진 기술력 덕분에 엔진의 예술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의 혼다라는 말처럼 1980년대 F1에서 맥라렌과 함께 전성기를 누리며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떨쳤고 1972년 시빅 출시로는 컴팩트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989년 등장한 NSX는 페라리를 긴장시킬 정도의 성능으로 일본 최초의 슈퍼카 반열에 올랐으며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는 튜닝된 시빅이 등장해 전 세계 젊은 층에 강한 인상을 남겼죠. 특히 VTC 엔진은 작은 배기량으로도 고출력을 낼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로 유명하며 도요타가 신뢰성과 내구성이라면 혼다는 운전의 재미와 혁신 기술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15가지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차를 타고 계신가요?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드림카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로망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 궁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